예를 들면 대통령 이후에 무슨 전직 대통령 기념사위라든지 현실 정치하고 계속 무슨 연관을 가진다든지 그런 거 일치하고 싶지 않습니다.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. 자,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 곧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.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궁화 대훈장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 무궁화 대훈장을 만드는데 약 6,8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. 최고의 훈장인 만큼 주 재료로 금과 은이 사용되고 자수정과 로비 등의 보석도 쓰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소 비싸게 책정이 돼 있는데, 그런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까지 함께 수여한다고 해서 훈장 2개 제작비를 합하면 약 1억 3,600만 원이 들게 됩니다. 물론 법에 따라서 대통령 배우자도 수여가 가능한 훈장인 건 맞습니다.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윤옥 여사도 이 훈장을 받았습니다. 자, 역대 대통령들이 관례적으로 받아왔던 훈장임에는 분명합니다. 그런데 왜 이번에 또 셀프 수여라고 그러면서 또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요? 지금 뭐 상훈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지금 말씀하신 이 무궁화 훈장은 당연히 받게 돼 있고 배우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관례적으로 다 받아왔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문민정부 전까지는 아예 취임하기 전에 받아서 취임식에 네. 들어가기도 했었고요. 그러다가 먼저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의 문제였는데 근데 그때마다 항상 일관되게 있었던 게 있습니다. 비판.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반대 진영 쪽에서도 비판을 해왔었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저는 뭐 제가 이걸 받는 걸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법에 따라 받는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기존의 관례를 좀 깨거나 간소화하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뭐 지금 최근에 뭐 금값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네. 비용이 많이 들긴 합니다만 그 전에 비판해왔던 것과 동일하게 네. 이 훈장을 또 셀프 수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. 약간의 씁쓸함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. 네,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이 힘든 상황이어서 좀 예민한 네. 그런 이 상황도 더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가 하면 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윤석열 당선인 취임 때까지 공기업 인사 동결을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실제 상황을 한번 몇 가지 짚어볼까요? 자, 이렇게 윤도환 전 대통령 국민소통 수석비서관이 한국 IPTV 방송협회장으로, 그리고 김재남 전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비서관이요 한국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취임을 했습니다. 또 윤영중 전 이 사이버정보비서관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또 됐습니다. 모두 임명 시기가 지난달입니다. 보도에 따르면 대선 이틀 뒤 청와대 측에 임기 말 공기업 공공기관 인사를 우리와 협의해달라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, 당시 접촉했던 청와대 인사는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라면서 이 인수위 측에 날선 반응을 보였다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. 자, 맞습니다.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건 맞는데, 하지만 해당 기관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데도 기관장에 없는데 옳은 건 아니냐, 있는 사람이 제대로 옳은 게 맞느냐,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인수위에서도 지금 공공기관장들 임명을 중단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. 네, 이게 매번 정권 출범할 때마다 보이는 모습인 것 같아요. 제가 계속 정권 출범할 때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인수위가 없었으니까 그런데요. 네. 그 전 정권 때 특히 정권 교체될 때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.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설 때도 비슷한 일이 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. 그러니까 현 정부가 뭐 어떤 정부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인사가 제일 중요하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전 정부 때 인사들이 불편하게 지금 또 이렇게 인수위가 꾸려지는 과정에서 인사를 내는 거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. 뭐 내 사람을 챙겨주는 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국정 철학을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뭐냐면 좀 안타까운데요, 개인적으로.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사실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었고요. 블랙리스트라고 얘기했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 방송에 나왔을 때마다 이명박 정부 거치면서 사실 제가 그걸 생생하게 목격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. 네. 제가 겪기도 한 일입니다.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막무가내로 사실 국민의힘 인사나 보수 인사들이 그건 블랙리스트입니다. 코드 인사하면 안 됩니다. 이렇게 비판했었어요. 제가 네. 그걸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.
그러니까 또 지금 서 있는 곳이 달라지니까 보이는 게 또 바뀌는 거예요.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이 돼야 되는가 모르겠는데,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결국 블랙리스트가 직권 남용이 됐어요. 그래서 사법 처리를 받게 됐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 이제 내보내기 어려워졌어요. 임기 보장 안 하면은 직권 남용이 돼요. 그만두라고 압력 넣으면 이건 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. 처벌받을 수 있게 돼요. 그 선례를 사실은 국민의힘 야당에서 만들어준 거예요.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인사 지금 불편한데 내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목소리는 저는 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. 문재인 정부가 인사했다고 해서 그 인사들에 대해서 나가십시오라고 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. 네. 이 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 이런 딜레마에 대해서 네. 좀 보는 입장도 좀 씁쓸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준비한 Q&A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로 계속 이어갑니다.